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 29일 목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3월 1일 날 네, 뭐 정광훈 뭐 집회도 있는 것 같던데 모두 예, 함께 그쵸. 가서 네, 어떤 우리 애국 시민의 힘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3일절이 있으면서 금토일 3일이 휴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쉬는 분들이 많이 우리 계실 것 앵커님은 같습니다. 어디 놀러 가요? 안 갑니다. 놀러 다닐 만한 나이에 놀러도 안 다니면 어떡합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요새 하겠습니다. 뉴스가 너무 재밌어.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공천 파동이 일고 있죠. 네. 네, 정말 이 친문 계열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네,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로고부터 더불어를 작게 만들면서 이제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었는데 정말 친문들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임종석 있죠. 네. 네, 청와대에서 일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공천 탈락이 됐어요.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명문 정당의 약속을 믿었는데 참담하다. 도대체 누굴 믿은 건가요? 명문 정당의 약속. 이재명이가 저럴 때 용광로로 화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으면 됩니까? 아,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아니 뭐 존경했는데 진짜인 줄 아느냐? 그렇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반대했던 31명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이번에 거의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다 거예요. 날라갔죠. 이게 네. 거기가 이 뒷끝의 끝판왕이에요, 이재명이가. 네. 그래서 용광로 화답을 믿은 당신들이 너무 이재명이를 우습게 본 거 아닌가 네. 스스로 반성을 할 점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컷오프 됐는데도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당신 여기다 말뚝 박았냐면서 엄청 또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지지자들은 네. 정치를 그렇게 네. 증오와 네. 뭐 배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일상화시키는 것, 그렇죠.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이런 해악들이 네. 향후 5년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됐구나. 정말 이렇게 와닿아요. 이게 이 정청래 네. 우리 함은경 민주화 동지 회장인자 네. 전사로 나갔는데 정청래가 그쵸. 이번에도 뭐라 그랬냐? 네. 이야, 그 입을 다물라 하는데 친노는 괜찮고 친문도 괜찮고 왜 친명은 안 되느냐? 지금은 이재명이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친명 정당이 돼야 마땅하다. 네. 이렇게 아부자라고 참 이 양반이 참 사실 이게 386이거든요. 89년도에 그 미 대사관인가 문화관을 네. 그 사제폭탄 4개를 갖고 들어가서 네. 또 4개가 다 불발됐어요. 네. 이건 뭐냐면 탈레반 수준이죠. 민주화 운동도 아니에요. 그렇죠. 탈레반 운동을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임종석이라든가 옛날에 자기와 함께했던 동지들을 저렇게 깔아뭉개고 네. 이재명이한테 가서 그냥 딸랑딸랑 그러는데 네. 쪽팔리지도 않나 봐. 아니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네. 에이. 아, 정말 그래서 자존심도 친명 없나 시대의 봅니다. 개막은 뭐냐? 옛날에 운동권도 스카이,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한을 느낀 사람이 많았어. 네. 그래서 이제 한 총련 시대로 넘어갔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함께 옛날 산중의 호랑이를 늑대라든가 들깨떼들이 나서 물어뜯은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임종석이를 물어뜯은 게 그 공관위원 박모식이가 네. 자기가 공관위원인데 임종석이가 내한테 3번 정도 전화해서 머리를 조아려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거 보고 나서 아,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 네. 콤플렉스 변두리들의 네. 어떤 흉포함, 네. 옛날 신라 시대 육두품들이 네. 권력을 잡아가지고 성골 진골을 이기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공간위원이면은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본인이 그러면 공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정도면 한 네. 육두품 정도 돼요. 네. 성골 진골을 옛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쟤네들이 집주인인데 세입자한테 집을 뺏겼어 둥지를. 그쵸. 그래놓고 이제 성골 진골이 그냥 네.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냐? 네. 운동권 컴플렉스가 이재명이가 운동권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흉내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나 째까눌 때 소년공이었어. 팔도 다쳤다고 하고. 네, 맞아. 운동권 비슷했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또 맨날 검사가 못 됐어. 검찰 독재 막 하면서 본인이 검사를 하고 싶었으니까. 검사 사칭을 또 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변두리 세력들의 네. 둥지를 뺏어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그들을 쳐내는,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카타르시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동물의 왕은 호랑이인데 한 여우가 지금 뭐 호랑이 노릇 하는 거죠. 뭐. 개떼들이 무서웠어. 개딸, 개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믿었던 명문 정당, 여보세요. 이게 정청래 얘기를 새겨 들으세요. 문재인 시대는 갔고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시대다. 그리고 우리는 180석 필요 없고 네. 151석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쳐내가지고 단일 대오로 우리는 3월 달부터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싸우겠다. 네. 그리고 옛날에 니기들이 불체포 특권 때 찬성했지 않느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은 동지라고 네. 불러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본인을 방탄해줄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렇죠. 네, 나를 맞습니다. 나를 보호하라 네. 하는 거죠. 보임무사. 네. 이게 임종석의 이런 표정이 세입자한테 집 뺏긴 집주인. 네.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대통령을 편안하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쵸. 180석 있죠. 사법부 장악했죠. 네. 언론 장악했죠. 시민단체 그쵸. 다 장악했고 네. 지자체까지 싹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한 곳 부족함이 없이 대통령을 하니까 그쵸. 대통령 부인이 뭐 전세기 타고 막 타지마을 가고 다 뭐하고 했죠. 누가 네. 시비를 걸 놈이 없어. 그래서 별명이 문선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서 하고 이 싶은 거다 가장 했죠. 좋은 네. 대통령을 그냥 딱 했는데 그 온실의 화초에서 친문이 컸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상실되니까 이재명 같이 이렇게 컴플렉스로 똘똘 뭉쳐서 네. 마음속에 그 흉포함이 있는 것이 드러냈는데 여기에 그냥 한 방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 뭐냐? 따뜻한 밥을 먹고 말을 안 타서 허벅지에 기름기가 너무 올랐어. 네. 그래서 전사에서 선비 노릇을 오래 해가지고 이재명식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느냐. 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 분석이 어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양산에 계신 분이 지금 얼마나 열불이 터질까요? 어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재명 욕하는 트위터에 좋아요나 누르고 앉아 있죠. 좋아요 해놓고 또 공격 들어올까 얼른 지워. 쫄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문재인은 벌써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봐도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문재인은 감옥 갑니다. 바로 보냈죠. 친문 여러분, 네. 이재명 이렇게 막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차라리 윤석열은 문재인 감옥 안 보내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이재명이는
바로 보냈을 거예요.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우리 전라도 말로 조잡은다니까. 네, 지금 임종석 함령도 이렇게 얘기가 긴데 또 있죠. 네, 이 문재인의 별명이 문산군이었다면은 네. 이 이재명을 또 연산군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 이게 우리- 서른 의원인데요. 우리 서른 선배님이 운동권은 네. 사실상 대부거든요. 예, 전체주의 사당으로 변했다 하면서 탈당을 했고 아마 그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나는 네.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운동권이라든가 정치 경력은 오선 의원의 대단한 사람인데 서른 의원이 네. 이재명이는 제비가 안 돼. 그쵸.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런 걸 보면서 옛날 나 뭘 느꼈냐. 요번에 연산군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네.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연산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의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이현주예요. 그쵸. 이재명에게 연산군이라고 했죠. 이현주가 얘기했는데 걔는 받아주고 이제 공천도 그래서 받아오게 여전사 됐죠. 3인방이라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돌 3인방이에요. 그 뭐죠 뒤에? 도라이. 아니 그걸 여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쵸. 그걸 여전사 3인방이라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기 위한 1등 주역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왜 에코포스. 여전사라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세 명이 누구죠? 이현주, 추미애, 전현희. 예. 전현희가 지금 임종석 전현희 발음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전현희, 네, 전현희가 네 그 임종석 자리로 이제 공천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네, 이제 옛날 역도산이 네, 격투기로 제일 셌잖아요. 예. 근데 그쵸. 어떻게 돌아가셨냐? 네, 어떤 그때 그 술집에서 네, 삼류 양아치한테 칼 맞고 그것이 뭐냐면 돈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우리 서른이라든가 임종석 의원이 삼류한테 그냥 이제 속된 말로 피레미한테 뭐 물렸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그냥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 야 권력 무상이고 네. 참. 그리고 그 하위 20% 의원들 명단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 서른 의원은 10%였던 거예요. 하위 10%. 야.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탈당했던 김영주 부의장도 예. 그랬지 않았습니까? 김영주 부의장은 여야 불문하고 평이 그 나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 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전략 공천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정청래라든가 이런 데는 단수 공천인데 네, 그쵸. 친명 그 누구야 안민석이가 빠졌는데 이건 뭐냐 구색 맞춘이라고 양념으로. 네. 네. 아이고 네. 참 그래서 요새 정치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코미디보다 재밌어요. 민주당에서 뉴스가 마주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정치 우리가 네. 분석을 하면서 좀 네. 그렇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총장님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바로 홍영표 의원인데요. 이 피칠갑으로 왜 본인의 가지고 못 벗기냐라고 이제 표현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홍영표는 네. 저랑 네. 아주 오랜 친구예요. 그다음에 홍영표가 대우자동차 네. 에서 이제 파업 주도하고 노동운동가인데 네. 홍영표가 파업할 때 내가 대우협회를 노조 위원장했잖아. 같은 대우 가족이고 네. 나랑 고향도 같아. 아, 전라북도 고창이에요. 네네. 나이도 같아. 네. 근데 이제 홍영표가 상당히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총장님이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점잖하고, 계속 하셨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계속 친일파 후손 아니냐고. 했는데. 연자제가 없어진 지 언젠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네. 홍영표 할아버지하고 홍영표하고 뭔 상관 있어. 그래서 계속 점잖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 홍영표가 참 근데 여기에는 기사에 나오진 않았는데 네. XX라는 욕설까지 써가면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대요. 아니 과격한 네. 게 아니라 홍영표가 점잖은 사람인데 얼마나 예,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홍영표 정도면 노동운동의 본류예요. 네네. 그런데 저 사람을 그냥 그러지 혁신한다고 가죽을 벗기는 고통인데 네. 네 가죽은 놔두고 왜 너무 가죽 벗기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참다 못해서 했을까 좀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어, 네. 피칠갑 손으로 웃으면서 빵점 얘기했다. 이 얘기는 뭐냐. 그쵸. 내가 또 분석의 대가 아닙니까. 네. 옛날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네. 의사예요. 네, 정신과 그쵸. 의사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이를 보고 뭐라 그랬냐. 소시오패스라고 그랬어요. 네. 소시오패스가 뭐냐.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죠. 빵점 받은 사람이 있다고 킥킥킥 웃으면서 네. 빵점을 얘기했어요. 그거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는 위로를 하잖아요. 즉 김성태가 그쵸. 당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드루킹과 싸운 우리 당의 재원이고 전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어. 그쵸. 네. 이게 사르르 녹았는데 그럼요. 소시오패스는 네. 그걸 즐겨.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남의 고통이 본인한테 즐거움인가 봐요. 그렇죠. 남의 고통이 네. 이렇게 막 개미를 밟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어?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막 그렇게 하면. 애완견 같은 거 막 가위로 막 자르면서 아.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그거는 사이코패스죠. 소시오가 아니야? 내가 의학적 용어에 문외한입니다. 아까 죄송해요. 말씀하신 도 땡땡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필모 네.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해가지고 네. 사퇴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나도 알지 못하는 듣보잡 여론조사 업체가 왔어. 네네. 허위 보고를 받았어. 네. 이것은 그냥 공천의 분란이 아니고 네. 형사 문제예요. 나중에. 그쵸. 도대체 무슨 형사 일이 사건.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민주당 내부에. 빙산의 네. 일각인데 하여튼 이 젠틀맨 홍영표가 네. 저 정도 얘기했으면은 네. 저것은 올드보이를 보내는 뭐 혁신공천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것은 사기였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하신 그 정필모 이 사람이 지금 선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네. 중요한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거의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래놓고 거예요. 하는 말이 네. 뭐예요? 속았다. 여론조사 네. 속았다. 나도 속았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이미 네. 점수를 해서 매겼는데 그렇죠. 그 전에 한 건 다 무효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럼요,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은 불가사의다. 네, 민주당식 그 시스템 공천은 바로 이재명이 하는 공천이다. 사기 공천이다.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있죠. 이재명이 예전에 단식했잖아요. 네. 지금 또 단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노웅래 벌써 동지. 어? 일주일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진을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저 양반이 그래도 네. 얼굴이 잘생긴 양반인데 막 머리는 뭐 떡져 있고 그냥 쏙 빠져가지고 네. 참 이게 옆에 사람 잘못 만나면 저 고생한다니까. 네. 그래서 공천 농단이다.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죽는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찍소리 못하고 다 개죽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참 대단하네요. 왜냐 네, 내가 참 요번에 그 정청래가 네, 좀 이따 얘기합시다. 하여튼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 하여튼 노웅래. 네, 옛날 이재명이 단식할 때는 그 아기복 그 박지원도 가서 네. 대표님 뭐 전복죽을 끓여주고 싶어요. 그랬더만 누가 또 노웅래는 전복죽 끓여주는 사람 없나요? 아니 그 심지어 저기 지금 당 대표실 점거하니까는 저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잖아요.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죠. 저것이 현재 민주당의 네. 현 주소예요. 맞습니다. 저건 뭐냐면 국민을 네. 우습게 보는 거죠. 네.